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비상계 발생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앞에서 얘기할 때는, 일단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탄핵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불성 및 부기로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탄핵안을 상정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 이럴 경우에,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헌법이, 대통령이 내란 위반의 죄를 지어서 속수되는 경우를 한정해서 그런 절차 과정을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거기에도 내란 위반의 죄를 지어서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쟁모를 정지한다. 이 규정만 있었으면 권한대행에 의해서 순위대로 이렇게 권한 행사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그러한 규정이 일단은 없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표결을 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는 광범한 어떤 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당에도 많은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웬만한 행위를 해서는 뭐 방금죄가 성립한다거나 자기들 의원 내에 표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있다라거나 이러한 것을 좀 인정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 정치적인 투쟁의 방법은 이미 사용하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벌써 헌법 질서가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탄핵이 하룻밤도 넘지 못하고 3시간 만에 헌법 질서를 회복해버리기 때문에 헌법 질서 안에서 그 다음에 절차들이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속출되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직위해제나 직무정지를 하고 권한 대응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무죄 추정의 원리에 의해서 1심, 2심 선고를 떠나서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화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절차를 하는 것이 법과 질서에 맞는 것이지 이미 헌법 질서가 회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 불씨를 따지면서 국민을 선동해서 집회를 하고 이런 거는 저항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인데 정치적 수단으로 집회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허용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이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착하게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로 그러한 어떤 국민의 선동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저희의 탄핵을 예견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회기가 끝나면은 탄핵안을 다시 상정을 한다거나 하고 또한 국회의원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7명 또는 한 6명, 한 5명만 선택하면은 탄핵이 의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보면 자기 정당의 사정이나 지지자들 또 그쪽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고 또한 거기에도 분명히 기회파가 있고 하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탄핵의 의결로 당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면서 법적 절차와 그다음에 국가의 운영의 어떤 민생 경제라든가 외교에 집중해서 상호 협력해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 어떤 정권의 탈취를 하는 것이 목적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위임기계 국가입니다. 위임기계. 자기들만 선출될 권력일 때는 지향적 권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집권했을 때는 이를 탄핵해야 된다. 불법을 끝끝내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국가 이익이라든가 법질서 내에서 지켜할 것, 그 다음에 좀 정치적인 것을 행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좀 파벌을 적개심 갖지 말고 우리만 집권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정책을 내놓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이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다음에 절차 집권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집권만 인정하고 상대방의 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범죄만 인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공평해야 됩니다. 이렇게 팩트에 맞게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회에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또한 경제가 나쁘면 국민 중에서도 살인범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절도범이나 사기범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우리나라 국민이 살인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살인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 정당도 마찬가지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그런 걸 안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의 심판으로 해결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언제까지나 투쟁의 마인드, 겉대심, 국민 편가르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어떤 편법과 그런 것을 결례를 무시하고 하는 자기 정당 이익만을 위해서만 우결을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멈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너무나도 이렇게 이 국가의 경제 사업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헌법과 법률 안에서 국민을 선동하지 말고 충분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절차에 맞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개헌을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주장했던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와 유치해서 대통령 선거를 사면으로 해서 진행으로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의원 대표를 한다거나 하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국가가 그동안 해결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기회, 위기 상황에 이용해서 해야지 우리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저항권을 만영할 수 있도록 이끌고 대전을 일삼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에 다 지위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정말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폐업 플레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